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6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지난 11일자로 전국 평균 갤런당 $5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서 오일 쇼크를 체감시키고 있습니다. 유일한 6달러대인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근 절반 지역이 $5를 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6 43센트는 가장 싼 조지아의 $4 48센트보다 갤런당 $1 95센트나 차이나고 있습니다. 미국민 운전자들은 전국 평균으로도 한 번에 15갤런을 주유할 경우 1년 전 46달러에서 현재는 75달러로 $30나 더 내고 있으며 한 달에 4번이면 $120를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60% 폭등하고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끝없는 휘발유값 상승은 전반적인 미국의 물가 급등을 다시 악화시키는 데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3월 8.5%에서 4월 8.3%로 9개월 만에 둔화됐다 5월에 다시 8.6%로 악화돼 3월에 정점을 찍고 완화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무산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경제의 70%나 차지하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냉각되고 사업체들이 확장과 투자, 고용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8%대의 고물가 속에 2%대의 저성장에 1년에서 1년 반이나 시달리다가 잘해야 가볍고도 짧은 불경기까지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 충격이 한국 시각 13일 한국의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주가, 원화, 채권, 암호화폐 등 주요 자산 가격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8.6%로 4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자산시장 전반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91.36포인트 내린 2504.51에 장을 마치며 지난달 12일 기록한 기존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2020년 11월 13일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15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15.1원 오른 달러당 128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어제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과 같은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총기 규제 관련 입법을 저지해왔던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참여하면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20명의 상원 의원은 이날 이른바 레드 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레드 플래그법은 경찰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의안은 또 총기 구매하는 18세에서 21세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 강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 남서부 지역에서 살인적인 더위가 엄습해 이 지역 주요 도시에서 역대급 최고 기온 기록이 속출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 지역 최고 기온은 섭씨 46도에 달했는데요. 이는 1918년 이후 104년 만에 최고 기온입니다.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도 섭씨 43도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경계의 데스밸리는 섭씨 50도를 찍었습니다. 미 기상청은 위험 수준의 더위가 남서부에서 계속될 것이라며 부근 지역에 광범위한 폭염특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은 최근 미국에서 그 어떤 기후재난보다 피해가 큽니다. 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허리케인, 홍수, 토네이도 등 다른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위기로 미 서부 지역 가뭄이 겹쳐 더 강한 열파가 더 자주 닥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양이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국 송클라대학교 연구진은 지난해 태국 현지 수의사가 고양이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지난해 8월 코로나19에 걸려 입원한 사람의 반려묘와 접촉한 수의사가 4월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의사가 밀접 접촉한 사람 중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고 고양이 주인과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사가 고양이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도 코로나19에 걸린다는 것은 여러 차례 보고됐지만 고양이가 사람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걸 연구로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한국 시각 1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식 활동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일단 김 여사의 봉화행에 대한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하나라며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이제야 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현 야권의 파상 공세를 받으며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두문불출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달 10일 취임식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한 발짝 뒤 행보로 눈길을 끌었던 김 여사는 방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올림머리 차림으로 영접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는 윤 대통령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 여사는 그동안에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여러 사람과 만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중순께 일찌감치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예방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면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전의 일입니다. 한편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위한 첫 순방에 김 여사가 함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동행할 경우 국제 외교 무대의 영부인으로서 데뷔하는 셈이 됩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6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